가구 납품 일을 하고 계시는 권씨라는 한 남성분은요, 오산 방면으로 가는 익숙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상한 차량을 하나 보셨다고 합니다. 그 이상한 차량은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워둔 채로 잠이 든 줄 아셨대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냥 도로 한가운데에 저렇게 차가 세워져 있는데 2차적으로 더 큰 사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세운 뒤에 도로에 세워져 있었던 차로 다가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던 차, 그 차주 운전자의 상태가요,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곳은요, 수원에서 오산 방면의 도로로 평소에는 차로로 쓰이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비상활주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119가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같으면 뭔가 차끼리 부딪히거나 사고 주변이 뭔가 어질러져 있거나 그런 게 대부분인데 당시 사건 현장은요, 차의 앞유리가 깨져 있었고 차는 도로의 일자로 도로가 주행하는 방향으로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위는 별다르게 뭔가 어질러져 있거나 뭐 그런 건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깨끗했대요. 그리고 당시 이 차 안에요, 우리 차에 보면 차 안에 컵홀더 있죠. 컵 놓는 곳. 차 컵홀더 놓는 곳에 철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철근 보이시나요? 이 철근이 떨어져 있었대요. 운전석 바로 옆에 놓여 있었던 이 쇠막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이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한 대가 도로를 비추고 있긴 했지만 그마저도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차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옆에처럼 약간 카메라가 10초 간격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당시의 모습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요, 아무래도 이 쇠막대가 차의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운전자의 왼쪽 머리를 가격했고 그 때문에 이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피해자분은요, 당시 28살의 이씨라는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 사건 당일 인천 자취방에서 오산의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였습니다. 쇠막대에 머리를 박고 의식을 잃은 이 이씨 운전자분은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생명이 위독하신 상태셨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심각했어요. 도대체 난데없이 날아온 이 쇠막대의 정체는 뭘까요? 이거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이게 당시 쇠막대예요. 날아온 차에서 발견된 거. 경찰들은요, 이 날아온 이것이 화물차 부품으로 많이 쓰이는 판스프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판스프링이라고 하면요, 화물차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화물차에 짐 많이 실잖아요. 화물차에 짐을 실었을 때 하중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화물차의 바퀴와 그리고 차체 사이에 이 판스프링을 고정시켜가지고 그 무게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판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이 화물 전문 정비사들은요, 사건 당시 날아온 이 판스프링의 모양을 보고 옆에 2.5톤 화물차에 달리는 판스프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물차에 장착된 이 판스프링이 부러지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차량으로 날아들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 역시도 이 남성의 차보다 먼저 앞서갔었던 화물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스프링이 부러진 화물차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경찰들과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경찰들은요, 이 앞서간 화물차에서 스프링이 빠져나오면서 뒤에서 달리고 있었던 이 이씨의 차량으로 그 스프링이 날아든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아니다,
달리고 있는 앞서간 차량에서 스프링이 빠져서 뒷차로 날아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 스프링은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이 차 안에서 발견된 이 판 스프링의 절단면은요, 매끄럽지 않고 녹이 쓸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울퉁불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비하시는 이 전문가분들은요, 아무래도 판 스프링이 차에서 떨어져 나온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보통 고물상에 가면은 이런 오래된 판 스프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이 문제의 판 스프링은 고물상으로 옮겨지는 이 고물 수집 적재함, 이 적재함 차량에서 날아온 거 아니었을까요? 이 고물을 실은 이 적재함 차량에서 이 판 스프링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씨 차량으로 날아든 거죠.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적재함 차량에서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종종 일어나는, 발생되는 사건이래요. 옆에가 이제 실제 블랙박스에 찍힌 거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운전자분들은. 그런데 당시 경찰들이 CCTV 영상과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고 있었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들을 확인한 결과 피해 차량의 정면, 앞쪽은 물론이고 반대편 차량에서도 고물을 실은 적재함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도 적재함 차량이 없어요. 그 옆쪽에도 적재함 차량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반대편 쪽을 보시게 되면요, 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들이 서행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반대편에서 판 스프링이 날아왔다고 하기에도 당시 반대편 차량의 이제 차량들 가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날아올 만한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였어요. 결국 차에 장착된 판 스프링이 떨어지면서 이 이씨 남성의 차로 날아들었을 경우와 그리고 적재함 차량에서 떨어졌을 경우는 두 개 다 모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또 다른 흔적은 깨진 유리창이에요. 앞면 유리. 당시 깨진 유리는 사선으로 심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요, 이 앞유리의 깨진 모양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물체의 한쪽 끝에만 힘을 가하면 회전을 하면서 튕겨져 날아가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곡선 모양의 스프링도 한쪽 끝이 자동차 바퀴에 밟히면서 튕겨져 올라왔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거 아래랑 같이 들어주세요. 사건 당시 이 방범용 CCTV 속에 피해 차량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이거를 붙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뭔가 피해 차량 주변에 미세하게 뭔가 퍼져나가는 듯한 물질이 잡혔어요. 위에, 차 위쪽을 보시면 하얀 게 뭔가 뿌려지듯이 잠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차 위쪽에 하얀 게 뭔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이 스프링이 사고 차량의 앞 유리를 그대로 박으면서 그 앞 유리의 유리 파편들이 흩날리는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의 영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해 차량 근처 어딘가에서 이때 당시에 판 스프링이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판 스프링은요, 크기가 40cm 크기였습니다. 40cm.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랬다면 이 CCTV 속에 이 사고 차량의 앞쪽이나 근처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로 이 스프링이 보여야 돼요. 크기 때문에 이 CCTV 속에 이 정도 크기로 비춰져야 됩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과 같은 방향의 차선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걸까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바퀴에 튕겨진 물체가 맞은편 차량의 앞 유리와 충돌하는 사고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옆에가 그거예요. 이 운전자들은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지.
실제로 이 CCTV 속에요. 사건 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유난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다마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가 피해 차량과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이 피해 차량의 유리가 튀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다마스예요. 막 달려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편 차선에서 다마스가 막 빠르게 달려와요. 그런데 이 차량이 사고 차량과 교차해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파편이 튑니다. 혹시 반대편 차선의 도로 바닥에 있었던 판스프링이 이 다마스 차량의 바퀴에 밟혀져서 튕겨져서 이 사고 차량 앞으로 날아왔던 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다마스 차량의 앞이나 뒤쪽에 달렸던 차, 앞이나 뒤쪽에 달렸던 차들의 블랙박스를 보게 된다면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경찰들은요, 별다르게 반대편 차선 차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제가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한번 다뤘었습니다. 미스테리로. 지금 현재 모미지 유튜브에 고속도로 위 흉기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올렸었는데 이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조금 깊이 있게 좀 더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라고만 쳐도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서운 고속도로 위, 도로 위의 흉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